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한 정치 토크 종횡무진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국 딸 세 사람 인생 망쳤다 이런 주제로 중앙대학교에서 총장을 지내신 우리 이용구 총장님 모시고 교육의 전문가시고 또 논문 뭐 이런 데도 또 특히 이제 또 입시 여기에서는 뭐 총책임자였으니까 누구보다 여기 정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오늘 이 총장님 모시고 여기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총장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조국 이제 지금 장관이 뭐 장관을 어쨌든 임명받았으니까 장관이라고 해주긴 해줘야죠. 근데 이 조국 장관이 그 딸이요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며칠 전에 그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뭐 제목처럼 그 세 사람이 인생을 망쳤다. 일단 그거부터 지금 저 총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사람이 정말 그 개천에서 미꾸라지가 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전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조국 딸이 일단은 이제 그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갈 때 중요한 서류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단국대학교 의전원에 논문이 있었고 또 공주대학교에서 가서 인턴 해가면서 그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표된 것처럼 그 단국대학교 그 의사의 그 의학 논문은 이미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은 이제 기자회견이나 그 청문회 과정에서 뭐 그게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대학에서 입학 서류는 절대로 5년 그 기한됐다고 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스캔해서 파일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 부피가 문제가 안 돼서 그냥 보존합니다. 그래서 보존됐을 거라 했는데 아마 지난번에 검찰에서 고려대학교 입학 그 관리본부를 압수수색해서 아마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거에 의하면은 그 조국 딸의 고대 입학원서 거기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거거든요. 그 자료 중에 그 자료 목록에 9번째로 들어가 있었던 예, 2개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그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우리 딸이 영어를 잘해서 그 입학이 됐다, 합격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입학 사정했던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1차 전형은 어학 실력이 40%, 서류 전형이 60%입니다. 근데 어학 전형 40%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전형에 오는 학생들의 어학 실력은 완벽해요. 거의 아마 전부 다 원어민 수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학 실력에 있어서는 차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연구 논문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제 평가할 때 서류 평가할 때는 되게 항목을 정해요. 몇 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그럼 5개 항목으로 평가했는데 그 중에서 2개 항목 정도에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논문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거는 그 고려대학교에 입학에 있어서 그러한 그 부정한 방법에 의한 논문이 없었다 그러면 분명히 조국 그 딸은 합격이 안 됐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청운의 꿈을 품고 미꾸라지가 용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한 학생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떨어졌다는 얘기라고요. 조국의 딸 때문에. 그 학생은 고려대학교 못 갔으니까 어딘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은 여하튼 스카이 대학은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학생의 인생이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고대를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가는데 또 유리한 그런 점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거기 나와서 또 부산 의전원 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세 사람이 인생이 망쳐졌다. 근데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볼 때
조국 그 장관의 딸은 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다닐 생각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학기에 한 과목 듣고 두 번째 학기에는 수강 그 자체를 안 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의전원에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활용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환경대학원의 지원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46명이 지원해서 16명이 합격하고 30명이 불합격이 됐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은 요즘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다 그러면 떨어진 30명 중에서 만약 조국 그 장관의 딸이 지원을 안 했다 그러면 다른 어느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환경 전문가로서 클 수 있는 기회를 조국 딸 때문에 결국은 망한 겁니다. 예, 더욱이 나아가서 조국 교수의 그 지금 장관의 딸은 거기에 들어가서 등록금이 아까운지 사실은 그 등록한 두 학기 401만 원인가요? 예, 401만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또 등록금도 안 냈어요. 즉 뭐냐면 그 무료로 대학원에 등록해서 그 의전원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했는데 어느 다른 사람의 인생, 즉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다 조국 딸 때문에 못 들어간 사람, 또 거기서 장학금을 받아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좀 적게 하고 해서 공부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거, 이것이 두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그것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학기에 401만 원씩 두 학기. 근데 첫 학기는 한 과목이라도 들었지만 그 두 번째 학기에 가서 그냥 휴학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거기서도 401만 원을 받았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802만 원 조국 지금 장관처럼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그 정도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해주거나 거기에 자기 돈을 더 보태서 장학금을 줄 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챙기고 다른 학교로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욱 심각한 것이 요즘에 예. 의전원 들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 그 많은 그 자연과학계 통해 공부한 학생들이 의전원 들어가기 위해서 미트 시험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의전원 가기가 자기 시험이라고요. 그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대학에서도 학점도 열심히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의 그 자꾸 저는 교수라 그러는데 조국 장관의 딸은 여하튼 그 동양대학교에 그러한 어떤 뭐 봉사상 그거는 위조했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키스트에서도 뭐 인턴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스펙을 가지고 부산대 의전원에 그 합격을 했는데 예. 정말 어떤 아마 젊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 정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정말 의사에 대한 청운의 꿈, 내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정말 세계 인류의 그 건강 검진을 위해서 증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이런 꿈을 가진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예.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헤맬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미꾸라지, 붕어, 뭐 그 가재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나도 한번 국가에서 봉사한 큰 용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꿈은 조국 딸이 앗아간 겁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진보 세력, 좌파 세력들이 늘 주장에 맞지 않는 바가 기득권층의 횡포, 그다음에 기득권층의 욕심, 이 자기들이 다 챙기려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요. 조 장관처럼 저렇게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행태를 보인 사람도 아마 역사상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누가 보든지 조국 장관은 우리 사회의 용입니다. 기득권층은 프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마저도 어떤 편안한 방법으로 용을 만들고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젊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분노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정말 공정한 사회냐. 정말로 그런 분들은 입시라든가 또는 뭐 장학금 이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탈법, 편법, 비도덕적인 방법을 다 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머리를 좋은데 나라 발전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데 사회 발전이라든지 이런데 좋은데 써야 되고 또 이웃을 도와주는데 이런데 써야 되는데 그 머리를 가지고 오직 자기 이기심 이거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로서는 참 이 심리적으로 도대체 용납이 안 되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총장님한테도 이제 여쭈고 싶은 것은 고대도 그렇고 동양대도 그렇고 고대에서는 자기들이 뭐냐면 이미 이제 뭐 5년 지났으니까 폐기됐다 자꾸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까 총장님 말씀처럼 DB에는 이미 들어있다는 거 자기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알죠. 그런데 물론 학교 입장에서 이런 이제 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봐 겁이 나서 그런 이해가 되냐면 이럴 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가 다른 기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옳은 걸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위험 부담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이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동양대학에서도 전번에 과감하게 무슨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해놓고 나중에는 발표하겠다 해놓고 안 했잖아요. 근데 학교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 자제 대학 구성원들도 좀 책임의식 이런 걸 분명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좀 무척 아쉬운데요. 예. 사실 죄송하지만 저도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고려대학교에서는 가장 주장하는 것이 민족 고대 그리고 교훈은 자유, 네. 정의, 진리입니다. 예. 가운데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무엇이냐? 사실은 고대 다닌 사람들은 정말 그 고려대학교가 4.19 전에 4.18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 국가가 즉 뭐냐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됐을 때 그것에 저항하는 중심 세력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처음에 고려대학교에서 왜냐하면 5년이 지나가지고 입시 자료를 폐기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뭐냐면 그거 봐라 난 모르는데 그거 없다 그런다. 뭐 그거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지 않았어요. 예. 분명히 자료가 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고려대학교 당국 그 학교 본부에서 물론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교육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예. 초중고등학교는 직선으로 선출되는 교육감 관할입니다. 예. 교육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건 대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명문사학인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경우에 정말 그 공정함, 사회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양대학도 아마 힘들 겁니다. 지방사립대학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누가 보든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정의를 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지 않은지 이거를 분명하게 가려줘야 되는데 아직 저런 모습을 볼 때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은 검찰에서 모든 그 서류를 압수해서 가져갔으니까 아마 검찰에서 분석해서 거기서 발표줄 거고 아마 학교에서는 이럴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저주 했지만은 검찰에서 발표됐는데 그건 옳다. 그 시인 정도는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대학 교수들이 지금 뭐 아까 얼핏 보니까 2,100명이 넘어섰다고 이래요. 근데 지금 한 뭐 3,000명이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 조국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걸 내놨고 또 주요 대학교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주요 대학교에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동안에도 이제 촛불 집회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조국 사퇴할 때까지 계속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대학생들이 분노하는 그런 또 조국에 대해서는 이 대학생들은 특별히 또 각별하게 뭐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저 총장님께서 보실 때 그 젊은이들의 분노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이의 분노는 저는 첫째는 기득권층이 정말로 비도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국민들의 가장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영린인 대학교 입시를 거느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말로 공자님처럼 올바른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뒤집어 보니까 본인은 그런 거를 그 반칙과 그 비도덕적인 것 또는 그 위법적인 거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해가면서 똑같이 조국에 적용해 보니까 조국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대해서는 어떤 그 배신감
그리고 공정사회에 대한 어떤 그 공정사회가 무너진 거에 대한 그러한 그 분노 이것이 표출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수님들하고 또 이 학생들이 지금 나섰는데 사실 어머니들 생각하면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그 해당 학과 해당 학부 그 학부모들은 세상에 우리 애는 멀쩡하게 학교를 잘 다녔는데 쟤 때문에 그렇죠. 뭐 의심받게 됐다든지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특히 이제 부산 의전은 왜냐면 그 지금 현재 재학 중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또 어머니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국가는 혼란스러워지죠. 그 아까 말씀드린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4.19가 그 폭발적으로 그 어떤 사회 혁명으로 그 발전된 데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교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국 교수의 딸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일반 학부형들도 아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걷잡을 혼란 상황이 되는데 아마 조국 장관 본인도 그렇고 아마 현 정부에서도 그 이 사태를 아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좀 이야기가 남았냐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했죠 청와대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조국 사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맞서고 있는데 또 바른미래당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삭발까지 하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졌느냐 기대감이 더 커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그런 뭐 언론 보도도 많고 이래요. 근데 이제 총장님 거기 전문가시니까 논평을 좀 해주시죠. 예, 최근에 SBS가 의뢰해서 칸타코리아에서 조사 발표한 경우를 보면은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국당 지지율이 안 올라요. 즉 뭐냐면 무당파층 대략 40%가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전 국민의 40%가 무당파층이 됐다는 거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됐나를 분석해 봤어요. 젊은 사람들 또는 학부형들이 이 조국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분노하고 극에 달하는데 현 정부에 대한 그 어떤 그 저항이. 근데 한국당이 왜 안 오르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국이 사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1%의 용의 집단 기득권층의 어떤 비도덕적이고 탈법적이고 뻔뻔하고 모순된 그러한 모습의 전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즉 이 강남 좌파의 어떤 민낯을 보는 게 아니라 기득권층의 민낯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나라 그동안에 기득권층이 누구였느냐? 이 보수파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파거든요. 그러면 이 조국 사태를 그 뭐냐면은 그동안의 기득권층의 민낯, 즉 자유한국당의 얼굴에다가 오버랩 시켜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보수파 똑같다. 누구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용이 가장 많은 집단이 보수파 자유한국당 아니냐. 그러니까 조국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측에 정말로 그 고언을 드리자면은 자유한국당의 이 국민들로부터 1%의 기득권층이라고 이런 인식되어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 것인가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 첫째 방법은 인적 쇄신,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 뒤에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를 진정한 공정한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주고 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민을 안 하고 왜 우리 당 지지율 안 오르냐?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제 총장님 모시고 사실 조국 그 딸이 이렇게 이제 건너뛰고 해서 우리 사회적인 통념을 무시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뛰어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국민적인 공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 이쯤 되면 뭔가 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